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셔가지고 되게 뭐랄까, 그 관객을 앞에 두고 되게 재밌게 낭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송정희 성우와 함께하는 한 달살이 낭독회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8월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송정희 성우님께 낭독을 배우고 한 달에 한 책을 선정해서 낭독한 녹음 파일을 단톡방에 올리는데요. 아마 오늘 이 책이 올해 중 가장 많은 낭독가분들이 녹음 파일을 올려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주었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매번 책 선정을 많이 고민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랄까 열기가 느껴지는 책들 되게 뿌듯하고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재미와 감동을 준 8월의 책은 저희 지금 가상 배경화면에 책 표지가 좀 작게 있는데요. 이꽃님 작가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이에게 먼저 읽어줬고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고, 아이가 그런 피드백을 해줘서 더 용기 내서 선생님들과 방학에, 아이들이 방학 중에 읽고 싶어서 선정을 했고요. 낭독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저희가 다 씹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지별로 듬성듬성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잠깐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미래에 2016년에 사는 미래와 그리고 처음에 1980년대를 사는 과거가 편지로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서 과거로 편지가 갈 때는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고요. 과거에서 미래로 갈 때는 몇 주면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물은 계속 쑥쑥쑥 자라고 있다고 이걸 알고서 들으시면 이 책을 더 재미있고 또 이해하기 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현 선생님 나와주세요. 처음을 네, 열어주세요. 님께서 네, 제가 첫 1, 2 에피소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 나에게. 아빠가 쓰라고 해서 쓰는 거야. 느리게 가는 우체통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며칠 전부터 난리를 치더니 결국 오늘 출발을 하자고 하더라고. 토요일을 아빠랑 보내야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분 나쁜데 꼭두 새벽에 그것도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다니 내가 짜증이 안 나게 생겼냐고. 운전도 못하면서 이 먼 곳까지 왜 오자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거기다 뜬금없이 편지는 또 뭐냐고. 대뜸 편지지랑 봉투 쥐어주더니 이젠 테이블까지 따로 떨어져 앉아서 쓰라잖아. 내가 미쳐 진짜.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 쩌는 바닷가 카페에서 편지나 쓰고 앉아있다니.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맛없는 고구마 라떼랑 편지지가 아니라 겁나 성능 좋은 카메라라고. 여길 찍어놔야 하는데 폰이 후져서 사진까지 후지게 나오잖아. 아니, 근데 아빤 정말 내가 1년 뒤 나에게 편지 쓰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진짜 어이가 없네? 이깟 편지 좀 쓴다고 뭐가 바뀌겠냐고. 혹시라도 1년 뒤에 이 편지를 다시 읽게 됐을 때 지금 기분이 어땠는지 잊었을까 봐 말해두는데 난 나한테 편지 쓰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써야 하니까 쓰는 거라고. 아, 팔 아파 죽겠네. 유유. 왜? 방금 아빠가 건너편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었어. 손을 흔들었다고. 대체 왜 저러는 거지? 뭘 잘못 먹었나? 완전 개당황. 카톡이라도 보낼까? 아는 척하지 말 것. 아니지. 이렇게 보냈다가 무슨 말을 들으려고? 편지 쓰느라 매우 바쁨. 제발 방해하지 말 것. 요즘 아빠는 행복해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어. 왜 아니겠어? 그 여자한테 빠져서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니는데. 아니, 44살이면 새 인생을 살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 그냥 지금처럼 살면 그만이지.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일도 안 통해. 그땐 너무 늦다나? 내 나이야말로 엄마가 꼭 필요한 나이라나 뭐라나. 15년을 엄마 없이 살았는데 뜬금없이 웬 엄마? 빨리 결혼하고 싶으니까.
괜히 내 핑계 대는 거지. 이럴 땐 진짜 엄마가 원망스럽다. 하긴 내가 뭐 엄마에 대해 아는 게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야 원망을 하든 말든 하지. 아니, 그렇게 엄마에 대해 물어봐도 입도 뻥끗 안 해주더니 이제 와서 엄마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개소리냐고. 요즘 아빠 보면 진짜 가식 쩌는 것 같아. 언제부터 우리가 새해 기념 여행을 다녔다고. 웬 다정한 아빠 코스프레? 그 여자가 딸이랑 잘 지내는 남편을 원하는 모양이지? 진짜 생각도 하기 싫다. 사람을 깔보는 그 눈빛하며 아빠 있을 때만 짓는 억지 웃음은 어떻고. 완전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구만. 그런 여자가 새엄마라니. 기분 역 같다. 사람들이 왜 짜증날 때 역 같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네. 엿을 꽉 쥐었다 놓으면 손에 끈적끈적한 게 남잖아. 그걸 그대로 두면 더러운 먼지들이 손에 척척 달라붙지. 휴지로 닦아도 소용없어. 비누로 싹싹 씻어내지 않고서는 절대 끈적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지금 기분이 딱 그래. 비누로 마음을 싹 씻어내고 싶어. 문제는 나한테 끈적한 엿을 한 손 가득 쥐어준 아빠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지. 혼자 달콤한 엿을 쪽쪽 빨아대고 있으니까. 그래, 지금 아빠는 아주 달콤하겠지. 그래서 아메리카노만 마시던 사람이 캐러멜 마키아토를 시킨 모양이지. 다시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에는 모든 게 바뀌어 있을 거야. 그래도 절대로 속으면 안 돼? 넌 그 여자를 싫어해. 넌 그냥 묵묵히 원래 계획했던 일들을 하면 돼. 1년 동안 꾹 참다가 이 편지를 받는 그 순간에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짐가방을 챙겨 유유히 떠나면 되는 거야. 1년 뒤에도 이 생각이 변함없길 바라. 2016년 1월 2일. 1년 뒤 나에게. 1년 전 내가. 2. 이상한, 아니, 언니에게.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가 언니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의 편지를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정말로 저한테 온 편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언니가 편지에 쓴 것처럼 봉투에도 나에게라고 썼으면 착각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니가 봉투에 은유에게라고 쓰는 바람에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도 은유거든요. 편지를 다 읽자마자 어머니께 언니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데 언니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른대요. 어쩌면 간첩일지도 모른다고. 아니, 편지 내용을 보면 이상한 단어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증거라고 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딸이 아빠를 욕하는 편지를 쓸 수는 없대요. 거기다가 가출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대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니, 어머니가 그러는데 자기 부모님 욕을 하는 건 누워서 침 빼는 거랑 똑같은 거래요.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자기 얼굴에 떨어지잖아요. 언니에게만 말하는 건데 엄마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싶어서 누워서 침을 뱉어봤습니다. 조금 옆으로 뱉으면 다른 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진짜 얼굴에 떨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침이 얼굴에 떨어지니까 기분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언니 말처럼 역 같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말로는 이 세상에 느리게 가는 우체통 같은 건 없댔습니다. 1년 뒤에 도착하는 편지는 더더욱 없대요. 언니는 미친 사람인가요? 아니면 간첩인가요? 그래도 너무 걱정돼서 답장을 씁니다. 언니네 아빠가 새장가를 갈 거라고 했잖아요. 혹시 마음이 너무 아프면 저를 찾아오셔요. 진화국민학교 3학년 일반에 와서 절 찾으면 돼요. 그리고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카페가 무엇이에요? 캐러멜 마키아토랑 아메리카노도 가르쳐 주세요. 혹시 간첩 암호 같은 거면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경찰에 잡혀가기 싫거든요. 아, 참, 잊어버릴 뻔했는데 지금은 2016년이 아니라 1982년입니다. 언니가 날짜를 이상하게 쓴 게 엄마가 언니를 미쳤다고. 아니,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언니가 미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는 나랑 이름이 똑같으니까요. 언니 힘내라고 내 소중한 500원을 같이 보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500원 알지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큰 동전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아빠가 행운 동전이라고 특별히 저한테만 준 것입니다. 이 동전이 언니한테 행운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1982년 7월 6일 은유 올림. 14. 엄청난 일을 해줄 동생에게. 안녕, 잘 지냈니? 거긴 날씨가 어때? 여긴 제법 추워져서 겨울나기 준비가 한창이야. 겨울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바빠져. 엄마는 동네 아줌마들이랑 김장을 얼마나 할지 온종일 이야기를 나누고, 재수없는 우리 언니는 자기가 학력고사 치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밤샘 공부 중이야. 난 담다디를 들으면서 대학가요제나 빨리 했으면 하는 중이고, 그 와중에 네 편지가 떡하니 나타난 거지. 어쩐지 이번에는 네 편지가 유난히 기다려지더라니. 정말 학력고사 문제 찾아볼 수 있는 거야? 그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란 말이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미래의 척척 박사라는 거잖아. 참, 내 정신 좀 봐. 내가 16살이라는 말을 했던가? 그것도 한 달 뒤면 17이 되는 16이지. 딱히 언니 노릇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번 편지에는 할 말이 좀 많아. 편지가 조금 길더라도 참고 읽어줘. 넌 정말 아직도 15에 머물고 있는 거니? 미래 시간은 왜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는 거니? 네가 지긋지긋해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2병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세상에 중학교 2학년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한 시절을 병으로 표현하는 거 좀 그렇잖아. 근데 솔직히 네 편지를 읽고 나니까 어른들이 왜 중이병이라고 하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해. 너 정말로 가출할 생각이야? 너 설마 막 담배 피우고 그러는 거 아니지? 과산화수소나 맥주로 노랗게 머리 염색하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지? 난 반대야. 가출이 무슨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가출을 하는 순간 언제 어디서 납치될지 모른다고. 정신 잃고 눈 떠보면 새우잡이 배에 실려 있을지 누가 아니? 그래, 넌 엄마가 없다고 했으니 아빠한테 엄마 못까지 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충분히 이해해. 근데 너희 아빠가 널 키우면서 너희 엄마 못까지 하느라 얼마나 애썼을지를 생각해 봤니? 나는 네가 너희 아빠한테 엄마와 아빠 목 전부를 요구하기 전에 너부터 네 몫을 잘 해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 너희 아빠가 네 하인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냔 말이야. 모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지. 넌 완벽성을 원하고 있잖아. 잊지 마. 너희 아빠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아빠일 뿐이지. 물론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네가 원하는 대답이 이런 종류의 간섭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개뿔, 네가 뭘 안다고 내 인생에 이러쿵저러쿵 하냐고 하면 나도 할 말은 없어. 그래도 있잖아. 우리가 적어도 어떤 특별한 운명으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다면 네 인생에 나도 아주 조금은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쩌면 이런 간섭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말할 만큼 가출이라는 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어리고 힘없는 사람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도 넘쳐난다고. 그리고 너 내년이 되어봤자 고작 16살일 뿐이잖아? 16살이 가출이라니. 요즘 깨닫는 건데 세상에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모두들 자기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지. 하지만 불행하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건 절대 올바른 행동은 아닌 것 같다. 너 88올림픽 알지? 그 많은 선수들 중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잖아? 그럼 한 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땀과 노력은 쓸모없는 걸까? 그렇게 잊혀도 되는 걸까? 있잖아. 우리의 삶이 올림픽이라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일들은 전부 훈련인 거야.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훈련은 진짜 지독하고 힘든 거고.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훈련이 힘들다고 해서 떠나버리지는 않잖아.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디지. 물론 너더러 무조건 견디라는 말은 아니야. 그 힘든 훈련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감독님도 있고 코치님도 있는 곳에서 라이벌도 있고 동료도 있는 곳에서 하는 건 어때? 그래야 조언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 편지가 널 기분 나쁘게 만들어도 어쩔 수 없어. 네가 빈정상해서 내 학력고사 기출문제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할까 봐 망설이기도 했어. 나야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로 널 기분 좋게 만들고 기출문제를 받으면 그만이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 네가 그랬지.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우리 힘을 합쳐서 엄청난 일을 해보자. 가출 같은 한심한 사춘기 반항은 그만두고. 1988년 11월 26일, 과거에서. 15. 과거의 너에게. 편지 잘 받았어. 네 편지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 네 말이 맞아.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간섭하고 있어. 사람은 모두 자기 삶이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며 산다고? 아니, 사람은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떤지 눈꼽만큼도 헤아리지 못하는 거지. 왜냐고? 이기적이니까. 넌 지금 나한테 엄청나게 이기적인 편지를 보낸 거야. 네가 뭔데? 네가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냐고. 고작 편지 몇 번 주고받았다고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 네 눈엔 내가 아빠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가출하겠다는 걸로 보이냐? 날 중이병 환자로 보는 모양인데 천만에. 나는 가출이 아니라 독립을 꿈꾸는 거라고. 고작 16살이라고 했지? 그래, 나 16에 이 집에서 나갈 거다. 근데 그게 뭐? 나한테 지랄 같은 충고하는 너도 고작 16이잖아. 적어도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진 말로 사람 가슴에 못질은 안 해. 너 설마 언니 코스프레 하냐? 미안하지만 난 널 언니라고 인정해줄 마음 전혀 없어. 남자든 여자든 엄마와 아빠가 됐으면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빠한테 엄마와 아빠 역할 전부를 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네가 뭘 알겠어? 너 생일에 불 꺼진 집에 들어가 본 적 있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던 적은 있어? 왜 아빠는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까 고민해 본 적은?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울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를 보내본 적 있냐고. 그래도 난 괜찮았어. 매일 불 꺼진 집에 들어갈 때도 아침에 누구 하나 깨워주지 않아도 유령처럼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냈을 때도. 그래도 나는 괜찮았어. 하루는 학교에서 대판 싸우고 반성문을 썼어. 걔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썼더니 담임이 반성문에 아빠 사인을 받아오라잖아? 그래, 그까지 사인 받으면 그만이지. 하루 종일 아빠만 기다렸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억울해 죽겠다고. 아빠한테 말하고 싶어서 기다렸다고. 이 세상에 누구 한 명은 내 편 들어주겠지? 내 이야기 들어주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근데 새벽에 들어온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도망치듯 들어가 버리더라.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했니? 눈은 왜 이렇게 부은 거니? 무슨 일 있었니? 그 한마디 안 해주더라. 철컥.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 나를 밀어내고 피하는 소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열지 않을 것 같은 소리.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비참했어. 무서웠어. 끔찍했어. 아빠가 날 두려워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런 눈으로 봐. 아빠는 늘 그런 식이었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일이 있냐? 한 번을 안 물어봐. 내가 얼마나 그 말이 듣고 싶은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빠, 그 애가 나보고 불쌍하대요. 엄마만 없는 게 아니라 아빠도 없는 것 같대요. 난 괜찮은데 자꾸 나보고 불쌍하대요. 그래서 싸웠어요. 반성문도 쓰기 싫었어요. 이 얘기 하고 싶어서 하루 종일 아빠만 기다렸어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근데 왜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가슴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난 또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해. 너한테 내 마음 이해해달라는 거 아니야. 적어도 함부로 말하지 마. 넌 가슴이 답답해서 터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 뭔지 모를 테니까. 2016년 3월 23일, 은유가. 17. 과거 얘기. 안녕이라고는 못하겠다. 열흘 넘게 기다리고 기다린 편지가 고작 도움을 청해보라는 이야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진짜 허무하다. 도와줄 사람을 찾으라고? 그래서 난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건데? 경찰에 신고해서 아빠가 내 이름을 안 불러줘요. 아빠가 날 무서워해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아빠 보고 왜 딸을 무서워하느냐고 볼검이라도 매긴대? 넌 자식이 부모에 대해 얼마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부모의 이름, 나이, 얼굴 생김새.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근데 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얼굴은 물론이고 이름도 나이도 어쩌다가 돌아가시게 됐는지도 심지어 언제까지 나한테 엄마가 없었는지도 몰라. 외가 친척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니 있기는 한 건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누구도 나한테 엄마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궁금해 죽겠는데 물어볼 수도 없어. 물어보면 또 그 얼굴을 봐야 되니까.
빨갛게 변한 채 완전히 일그러진 얼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듯한 그 표정. 아빤 죽어도 나한테 엄마 이야기를 안 해줘. 도대체 왜 숨기는 걸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그저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로 한 말이 내가 엄마에 대해 아는 전부야. 참 참한 애였지. 그렇게 가기엔 너무 아까운 애였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집에는 엄마 사진이 한 장도 없어. 아빠는 불타버렸다고 하는데 정말 불에 타서 없는 건지 날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알 수도 없어. 정말 존재하긴 했던 사람인지. 그런 거라면 왜 엄마를 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건지.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아빠가 숨기는 건 대체 뭘까?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혼자 이상한 생각들, 무서운 생각들, 엉망진창이 된 생각 속에서 살게 되더라. 난 아빠와 엄마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다고 확신해. 그게 아니고서야 나한테 이렇게까지 감출 필요는 없을 테니까. 어렸을 땐 내가 아빠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어. 내가 입양되었거나 아니면 대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아빠도 나한테 아무 이야기를 해줄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조금 더 커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만약 정말 그런 거였다면 우리 할머니가 엄마들어 참 참한 애였다는 듯 어쨌다는 둥 하는 말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럼 도대체 왜?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왜 나는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으면 물을수록 잔인한 대답으로 가득 차더라. 결국 내가 생각한 게 뭔 줄 알아? 아빠가 엄마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래, 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냐고 하겠지.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분명한 건 이 끔찍한 생각이 제일 가능성 높은 답이라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아빠가 폭력적이라는 건 아니야. 장난으로라도 나를 때린 적 없으니까. 근데 내 의문은 아빠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멈춰 있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변할지 알게 뭐야? 우리 아빤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 마시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구는데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술에 취해 올 때가 있어. 그럴 땐 난 할머니 집으로 가야 해. 절대 술 취한 아빠와 마주할 수 없도록. 왜 그래야만 했던 걸까? 변하기라도 하는 걸까? 너 나더러 아빠를 믿어보라고 했느냐? 너라면 아빠의 존재에 대해 철저하게 숨기는 아빠를 믿을 수 있어? 그런 아빠가 데려온 여자를 믿을 수 있겠냐고. 그 여자?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이 훨씬 나았다는 거야. 멀찍이 떨어져서 무관심하던 상태가 훨씬 나았다고. 그땐 나도 혼자였고 아빠도 혼자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 나는 여전히 혼자인데 아빠는 둘이 됐으니까. 네가 뭐라고 하든 난 독립할 거야. 이 집에서 나가고 우리 엄마 비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히고 말 거라고. 너처럼 완벽하게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애가
태어난 애는 절대로 내 기분 이해 못해. 넌 우울함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외로움이 뭔지 모를 테니까. 내 기억 속에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빠 머릿속에서 나도 완전히 사라져 버릴까 봐 두려워해 본 적 없을 테니까. 너한테 내 심정을 이해해 달라는 거 아니야. 너한테 이해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가짜는 충고할 생각 하지 마. 생각해 보니까 너랑 편지하면서 이득 보는 건 너뿐이더라고. 넌 미래를 알아서 좋지만 난 과거를 안다고 달라질 게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할게. 답장은 안 보내도 돼. 2016년 4월 7일 은유가 29. 100% 믿는 언니에게. 언니, 잘 지내고 있지? 이번 편지는 여러모로 생각할 게 많았어. 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엄마일까? 대체 어떤 사람이에게 언니가 아빠랑 안 어울린다고 한 걸까? 그렇게 별로라면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진짜 우리 엄마면 어쩌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엄마가 속상해하지 않을까? 있잖아, 언니. 처음 아빠가 그 여자를 나한테 소개했을 때 사실 그 여자가 그렇게 싫진 않았어. 아빠가 친구라고 소개해줬었거든. 눈치가 없었던 거 아니냐고? 아빠가 소개해주는 여자를 곧이곧대로 친구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언니도 그때 그 상황을 봤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야. 둘 사이에 좋아하는 감정 같은 건 요만큼도 없어 보였어. 그 여자는 우리 집에서 양말을 훌러덩 벗고 소파에 아무렇게나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곤 했거든. 게다가 그 여자는 뭐랄까, 지나치게 쿨하고 넘치게 털털했어. 둘 사이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한참 지나서였어. 학원에 갔다 오는데 우리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여자가 요리를 하고 있더라고. 사실 요리라고 하기도 뭐 하긴 했어.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음식으로 만든 거였거든. 매운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섞고 치즈를 얹는다든가 뭐 그런 거. 그 여자가 그걸 하고 있는데 아빠가 깔깔대고 웃는 거야.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그 여자와 결혼을 생각 중이라고 하더라. 그 순간부터 그 여자가 미친 듯이 싫어졌어. 유치하게 아빠가 결혼한다는 이유로 질투 따위를 느껴서 그런 건 아니야. 그 여자는 평생 내가 그리워하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엄마에게 특별히 정해진 모습이 있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엄마들이 있겠지. 근데 언니, 난 한 번도 엄마가 있었던 적이 없잖아. 그동안 나 혼자 어두운 집을 지키며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을지 짐작이 가. 언니, 난 그냥 날 걱정해주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없이 자라서 불쌍하다는 이유로 날 안쓰러워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말고 그냥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 아빠처럼 무관심한 거 말고 날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 말고 비밀로 똘똘 뭉쳐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말고 학교에서 무슨 일은 없었니? 저녁에는 뭐 먹고 싶니? 방 청소 좀 해라. 성적은 왜 떨어졌니? 가끔은 잔소리도 해주고 내 이름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 날 혼자 두지 않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여자는 날 얕잡아보고 깔보고 무시해. 그 여자는 내가 평생을 그토록 엄마던 엄마가 아니라고. 언니는 가족이라는 게 더 많은 이해를 해야 하는 존재라고 했지만 아직 그 여자랑 나는 가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언니 편지를 보고 나니까 혼란스럽긴 해. 만약 언니가 찾은 엄마가 내가 그리워하고 궁금해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면 어쩌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나는 엄마가 꿈꾸던 딸의 모습일까? 요즘은 아빠가 웃는 일이 많아. 내가 엄마에 대해 물으면 아빠의 얼굴에 영원히 웃음이 걸리지 않을 것만 같아. 아빠가 바보처럼 웃는 게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아빠 웃음을 빼앗고 싶진 않아. 충격적인 소식 하나. 그 여자가 아빠 첫사랑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어. 내 생각엔 그 여자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이나 뭐 그런 데서 일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면 우리 아빠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거나 설마 우리 아빠한테 협박이나 고문 같은 걸 한 건 아니겠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보 들을 거야 말 거야? 알겠어요. 아빠 첫사랑은 조금 특이한 사람이었대. 소위 말하면 사차원이라고나 할까? 남들이랑 다르게 늘 미래 이야기를 하는 여자.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술자리에는 악착같이 나오는 사람. 중요한 건 그 여자도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는 거야. 동아리방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대. 아빠는 첫사랑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한 거지. 소개팅. 아빠는 첫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개팅을 했어. 그리고 그 이후 분명해졌지. 첫사랑이 아빠의 소개팅 장소에 몰래 따라 나왔거든. 이쯤 하면 언니도 눈치챘지. 그래, 맞아. 이 미치도록 익숙한 이야기. 나도 들으면서 소름 돋아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아빠 첫사랑이 언니라니. 우와, 언니가 날 위해 아빠를 염탐하는 거 고맙지만 제발 자제 좀 해. 언니가 우리 아빠 첫사랑이 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아빠가 언니를 좋아하면 우리 엄마는 언제 만나냔 말이야. 설마 언니도 우리 아빠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2016년 7월 10일 언니를 미치도록 걱정하는 은유가 33. 은유에게. 내가 옆에 있었으면 대신 욕도 해주고 안아줬을 텐데. 네 편지는 진심이 아니었다고 믿어.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고 후회하고 있을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네가 아빠에게 화가 난 건 당연해. 나였어도 마구 소리 질렀을 것 같아. 아빠가 너한테는 해주지 않았던 일들을 그 여자한테 하고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화난다. 송년철은 왜 그렇게 딸 마음을 몰라주는 거니? 내가 너랑 처음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 나는 고작 10살이었잖아.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26살이 되었고. 나이를 먹는다는 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 어릴 때 나이를 먹는 게 조금씩 어른에 가까워져서 좋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무서워졌어. 요즘은 나한테 남은 건 이제 늙는 것밖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행히 나이를 먹어서 좋은 점도 있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쩌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이해하려고 연습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대체 뭐라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너희 아빠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는 거야. 오해는 하지 마. 너희 아빠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냥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너희 아빠는 그동안 너한테 못해준 시간들이 미안할 거야. 그래서 변하려고 노력하고 너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르지. 적어도 내가 아는 현철이는 딸 마음을 짓밟고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니니까. 아까 집에 오는데 웬 고등학생이 놀이터에서 울고 있더라. 꼭 너같이 느껴져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놀이터에 앉아서 커피 한 잔 했어. 걔는 17살이래. 아빠가 회사에서 잘린 걸 오늘 알았다더라. 요즘은 거의 매일 이런 뉴스들이 나와. 회사들이 문을 닫고 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잘리고 가장만 먹고 살던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가 울고 부모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 회사에서 잘린 가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몰라. IMF가 터졌거든. 우리나라 정부가 억만징찬으로 변한 것 같아. 꼭 누군가 믹서기에 놓고 마구 돌리기라고 한 것처럼 모든 게 뒤죽박죽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다 힘든데 나한테 있었던 일들이 죽을 만큼 괴롭다는 말은 못하겠다. 요즘은 죽을 만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 사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 같은 여사원들을 제일 먼저 자른 거지 뭐. 취직했다고 이제 사람 노릇하고 살겠다고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으아, 더는 못 참겠다. 점장 빼면서 어른 노릇하는 것도 답답해서 못 해먹겠어. 사실 진짜 내 기분은 역 같아. 할 수 있다면 이 역 같은 기분을 왜 토해내고 싶다고. 왜 우린 행복하게만 살 수는 없는 걸까? 왜 이 지독하고 끈질긴 불행은 계속 찾아오는 거냐고. 나는 지금 우울덩어리야. 툭 치기만 해도 우울이 마구 쏟아져 내릴 정도로 남자친구랑도 헤어졌어. 미치도록 사랑했는데 왜 이제 와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냐고. 왜? 그 남자가 무슨 핑계를 대면서 헤어지자고 한 줄 아니? 나더러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대. 핑계 댈 걸 대야지. 차라리 내가 회사에서 잘려서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이상형이 능력 좋은 여자라고 말하지. 그럼 내가 이 정도로 분통이 터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개자식, 쓰레기 같은 놈. 이제 조금 시원하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태풍처럼 몰아닥쳤던 불행들 때문에 방 걸어 잠그고 질질 울었어. 난 도대체 왜 사는 건가 싶더라니까. 그때 날 위로해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너희 아빠, 송현철. 회사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너 같은 인재를 내보내겠냐? 너 내보낸 거 두고두고 후회할 거다. 야, 울지 마.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우니까 더 못생겼잖아. 너 그나마 웃을 때 봐줄 만한 거 몰라? 너 설마 남자 때문이야? 그 자식이 너 차고 후회해야지. 왜 네가 울어? 술 한 잔 마시면서 해준 현철의 위로가 제일 컸어. 술 먹고 뻗으면 집에 데려다 준다고. 걱정 말고 마음껏 마시라더라. 얼마나 고맙던지. 확실한 건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를 어떻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이제 집어치워도 된다는 거야. 너희 아빠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보장할게. 엄마 포기하지 말고 찾자. 거의 다 왔어. 결승선이 코앞인데 그만둘 거야? 참고로 너희 아빠 아직 그 예쁜 여자랑 헤어지지 않고 잘 만나는 중이야.
1998년 2월 18일, 우울덩어리 언니가. 39. 언니에게. 언니, 21세기에 온 걸 축하해. 이제 2년만 지나면 언니랑 내가 사는 세계가 같아지는 거야? 언니가 사는 세계는 내가 사는 곳보다 훨씬 시간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어쩌면 내 편지가 도착했을 즈음이면 언니가 나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난 이제 막 태어나서 꼬물꼬물 움직이고 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신기해하는 거지. 진짜 신기해.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이어져 가는 걸까? 우린 분명 모르는 사이였는데 언니가 우리 아빠를 찾다 보니까 어느새 언니랑 아빠는 절친이 되어 있잖아? 그러게 내 세계에 언니가 완벽하게 들어온 거지. 아참, 대박 소식. 아빠한테서 편지가 왔어. 기억나? 언니랑 나랑 처음으로 편지를 주고받게 됐던 느리게 가는 우체통 말이야. 그때 아빠는 나한테 보내는 편지를 썼나 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편지 봉투가 두툼해. 이 안에 엄마의 이야기가 한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 있지. 편지만 뜯으면 엄마의 비밀들이 다 풀리겠지만 아직 안 뜯어볼래. 언니한테 편지를 쓰고 조금 더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열어보려고. 내가 요즘 아빠랑 사이가 꽤 좋다는 말을 했던가? 아빠랑 놀이동산도 가고 쇼핑도 가고 영화도 봤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아빠가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이랑 있는 것 같았거든. 근데 그런 것도 몇 번 하다 보니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 아빠가 나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해주고 먼저 물어보지 않았는데 엄마 얘기까지 해주더라. 참 예쁜 사람이었대. 너무 좋았어. 아빠가 엄마 이야기를 해줘서 어떤 말이 더 나올까 기다렸는데 더는 나오지 않았어.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 일찍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전부 다 미안하다고. 언니,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슬픈 걸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아빠가 너무 미웠는데 막상 아빠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 여자랑 잘 지내는 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 여자는 여전히 내가 꿈꾸던 엄마와는 거리가 멀거든. 곧 결혼할 거면서 어쩜 그렇게 천방지축인지 모르겠어. 아빠와 그 여자는 대학 시절 만난 친구였대. 그래서 우리 엄마도 알고 있는 거고. 어째서 언니가 그 여자를 우리 엄마로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 말로는 절대 사귀거나 그런 거 아니었대. 아빠랑 그 여자가 다시 만나게 된 건 청소년 상담에서였대. 보통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특이하게도 학부모가 상담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는 거야. 딸이 하나 있는데 사는 일이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했다고. 다가서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 여자랑 아빠는 만나서 늘 내 이야기를 했대. 이번에는 은유가 이런 행동을 했어. 저런 행동을 했어. 어떨 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 늘 고민이었대. 그러다가 하루는 아줌마에게 엄마 이야기를 꺼내더래. 나한테 엄마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어느새 나랑 아빠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느리게 가는 우체통은 그 여자가 낸 아이디어래. 편지에 모든 걸 써놓고 그동안 나랑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래서 그 여자 입에서 편지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 이 얘기를 하면서 엄청 멋진 아이디어 아니냐고 자화자찬하더라니까.
난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가 언니랑 내 편지를 엿봤다고 오해했던 거고. 그럼 그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아줌마가, 결국 아줌마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아, 그거? 그 여자가 하도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하기에 난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더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집 나와서 개고생하는 애들 처음엔 다 무슨 들깨들처럼 으르렁거리지. 하지만 내 매력에 한번 빠지고 나면 못 헤어나더라고. 결국 다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 너도 벌써 나 좋아하고 있잖아? 참나, 이건 또 무슨 근자감이래? 하여간 진짜 이상한 여자야. 한참 그 여자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아빠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 아빠는 아빠가 처음이라서 내 또래의 여자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늘 궁금했다는 말. 그땐 아빠가 아빠를 처음 하는 것처럼 나도 딸은 처음이라고 원망했는데 그 여자 말을 듣고 보니까 조금 미안해졌어. 아빠는 노력하고 있었구나. 바보같이 나만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언니 말이 맞아. 우리 아빠는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아빠 딸이라는 걸 행운으로 여겨도 될 만큼. 다행이야. 언니가 그걸 알려줘서. 늘 고마워. 언니, 요즘은 어쩐지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언니 편지가 조금씩 더 늦 도착할 때마다 언니가 보낸 편지가 조금씩 흐릿해질 때마다 자꾸만 불안해져. 이번에 온 편지는 지우개로 박박 지워놓은 것처럼 흐릿했어. 편지를 읽으려면 한참을 들여다봐야 할 정도로. 언니가 사는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째서 편지는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걸까? 언니, 아직 거기 있는 거지? 2017년 1월 4일. 언니가 정말 고마운 은유가. 40. 딸에게. 은유야, 아빠다. 많이 놀랐니? 그러고 보니 아빠는 한 번도 너한테 편지를 써본 적이 없구나. 넌 꼬맹이 때부터 나한테 편지를 써주곤 했는데 네 첫 편지가 기억난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색 색종이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사랑해요 라는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빠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는지 모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네 엄마와 나는 친구였다. 우리는 조금 특별하게 만나 친구가 되었지. 그래, 너희 엄마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네가 특별한 아이인 것처럼 엄마와 함께 있으면 늘 즐거웠다.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자였으니까.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새천년이 시작되던 날, 아빠는 소원지에 네 엄마와 결혼을 꿈꾼다는 소원을 몰래 써놓기도 했다. 그땐 내가 너희 엄마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은 있었다. 네가 처음 우리에게 오던 그날이 생각나는구나. 엄마 뱃속에 네가 있다는 걸 처음 알던 날, 네 엄마는 내 손을 맞잡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멋진 아빠가 된 걸 축하한다고. 엄마는 아기용품을 고르고 딸이 태어나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잔뜩 준비했단다. 네 엄마는 예쁜 딸이 태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엄마는 뱃속에 네가 있는 게 조금씩 배가 불러오는 게 더없이 행복하다고 했다. 우리는 파티를 하고 춤을 추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웃었다. 네 이름을 지은 것도 네 엄마였다. 은유, 네 엄마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었다. 네 엄마는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엄마와 나는 네가 걸음마를 하는 날을 상상했고 한글을 떼는 날을 상상했고 사춘기 소녀가 되어 토라지는 걸 상상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날을 상상했고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가는 날을 상상했다.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빠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 조금씩 살이 빠져 말라가는 네 엄마를 보면서도 그저 입덧 때문에 그런 줄만 알았다. 아빠는 참 못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으니 너에게 말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다. 나중에서야 암 치료를 시작하면 아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너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거였다. 처음에는 그런 네 엄마가 원망스럽더구나. 왜 이렇게 나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까? 왜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까? 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치료를 위해 너와 네 엄마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 잔인한 말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차라리 내 팔다리를 잘라냈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갔으면 울부짖고 기도하던 날의 연속이었다. 나는 네 엄마를 설득해야 했다. 몸이 다 나으면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네 엄마는 암덩어리가 목숨을 갉아먹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엄마의 마지막은 네가 태어난 날이었다. 못난 아빠는 네 탄생을 축하해주지 못했다. 네 엄마 대신 네가 태어났다는 모진 생각까지 했었다. 네 생일이면 어김없이 네 엄마가 떠올랐다. 때문에 아빠는 네 생일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 참 후회되는 일이다. 어린 네가 걸음을 걸으며 내게 다가왔을 때, 작은 손으로 내 손을 맞잡고 눈을 맞출 때, 아빠는 비로소 엄마의 선택이 옳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너는 그만큼 반짝이고 예쁜 아이였으니까. 네가 처음 내게 아빠라고 부르던 날,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자전거를 배우던 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모두 내겐 기쁨이면서 동시에 슬픔이었다. 네 엄마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널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을 텐데, 네가 걸음마를 막 시작했을 때쯤이다. 어린 너를 태우고 가던 길에 교통사고가 있었다. 사고는 네 예쁜 이마에 흉터로 남았고, 아빠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남았다. 은유야, 아빠는 한 번도 네 이름을 마음껏 불러보지 못했다. 네 이름을 부르면 어김없이 네 엄마가 떠올랐다. 나는 네가 크는 게 두려웠다. 네가 엄마에 대해 묻는 게 두려웠고 매일매일 네 엄마와 닮아가는 널 보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은유야, 아빠는 항상 너만 보고 있었단다. 네가
내가 네 손이라도 잡으면 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사라질 것만 같았다. 나는 네가 조금 더 자라길 기다렸다. 아빠의 아픔을 이해하고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그렇게 15년이 흘렀구나. 내 어리석은 생각이 너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는 이미 내 손을 떠난 채 홀로 자라고 있었다. 못난 아빠는 너에게서 엄마를 빼앗고 엄마의 가족들을 빼앗고도 널 무심히 내버려뒀구나. 독일에 계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단다. 네 엄마의 물건을 15년 만에 다시 꺼내봤단다. 엄마의 다이어리 속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편지가 있었다. 은유에게라고 적힌 걸 보니 아마도 네게 보낸 듯하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끝까지 널 놓지 않았으니까. 은유야, 아빠는 늘 네 곁을 맴돌기만 했구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다. 너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늘 미안하다. 겁쟁이처럼 늘 숨기기만 해서 미안하다. 너무 늦은 사과라는 걸 알지만 이 편지가 네 마음의 문을 여는 노크가 되었으면 한다. 2016년 1월 2일 느리게 가는 우체통에서 아빠가 40일 보내지 못한 편지. 은유에게. 안녕, 은유야. 잘 지내고 있는 거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아마 이번 편지가 마지막일 것 같아. 나한테 사정이 조금 생겼거든. 마지막으로 왔던 네 편지가 생각나. 너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내 아빠의 편지를 읽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 걱정이다. 현철이가 그리 글솜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너한테 어떻게 설명했을지 잘 모르겠어. 뭐라고 쓰여 있었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라는 거야. 처음 너한테서 편지가 왔던 날이 떠올라. 참 이상한 일이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어째서 한 번도 눈치채지 못한 걸까? 어쩌면 우린 너무 많은 기적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 엄마가 딸을 만나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울고 웃는 평범한 일상이 분명 누군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일 거야. 그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나 역시 마찬가지야. 현철이에 대한 내 마음을 알아채던 순간에도 나한테 너라는 생명이 찾아왔던 순간에도 나는 행복에 취한 채 내게 어떤 기적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했으니까. 은유야, 내가 조금 아프대. 이렇게 되고 나니까 후회되는 일이 많아. 왜 널 알아보지 못했을까?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챘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답답하더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걸까? 내가 마음을 믿게 먹어서였을까? 네 말 듣지 않고 술을 많이 먹어서였을까?
세상에 나쁜 사람들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누굴 원망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나는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내야 했어. 한참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네 생각이 나더라. 우리 은유. 먼 미래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내 딸. 네 생각을 하니 내 슬픔이 너에게 갈까 봐 슬퍼할 수 없었어. 네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내 뱃속에 너라는 생명이 있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제 알겠더라. 뒤엉켜 있던 퍼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그 먼 시간을 건너 네 편지가 나한테 도착한 이유를. 너와 내가 사는 세계의 시간들이,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있는 힘껏 너와 나를 이어주고 있었다는 걸. 참 신기하게도, 참 고맙게도. 만약에, 정말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너를 보지 못하고 간다고 해도 너는 조금도 슬퍼하거나 아파할 필요 없어. 우리는 벌써 한 번의 기적을 만났고 그 기적이 우리를 평생 둘러싸고 있을 테니까. 나는 내 선택에 조금의 후회도 없어. 네가 미래에 얼마나 근사하게 자랄지, 얼마나 좋은 사람들 곁에서 멋진 꿈을 꾸고 있을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보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보내준 이 편지들로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은희야,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아빠도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생각보다 마음이 어린 사람이잖아. 아빠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네가 처음 우리 곁으로 오던 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아빠한테 기대해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 거야. 혹시 이 편지 받게 되면 아빠한테 내가 미안해하고 있다고 전해줄래? 혼자 두고 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곁에서 늘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 딸이자 친구이자 미래의 꿈이었던 은유야. 나는 내 마지막 순간에도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이렇게 너를 알게 해준 신의 배려에 감사한다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뱃속에라도 널 품고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당신의 배려 덕분에 내 딸을 만날 수 있었다고. 내 딸이 예쁜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비록 엄마와 딸로 만나지 못했지만 대신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관계로 만날 수 있었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나한테 약간의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땐 네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할게. 딱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겠다고. 그리고 나는 네 곁으로 갈게.
네가 뭔가를 잘 해내면 바람이 돼서 네 머리를 쓰다듬고 네가 속상한 날에는 눈물이 돼서 얼굴을 어루만져 줄게. 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에도 시험을 잘 친 날에도 친구랑 다툰 날에도 슬프거나 기쁘거나 늘 네 곁에 있어 줄게. 엄마는 늘 네 곁에 있을 거야. 아주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 편지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2002년 11월 16일 아주 따뜻한 곳에서 엄마가